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주제 발언 네, 이것도 김병조 의원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윤 네, 대통령이 이 한국자유총연맹 이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곡된 역사 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 그러니까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대통령의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네,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실제 팩트가 음,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어요. 네,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종전선언과 유엔사는 관련이 없는데 어, 이러한 그 얘기를 하고 또 사실 이러한 얘기는 극우 유튜브나 하는 얘기고 태극기 부대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으로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황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사실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브들에게 많이 주변에 에워싸였던가 많이 듣는다는 얘기가 막 소문처럼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극우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 너무나 놀라워요. 사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여야 또 국민의 자신과의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통합하고. 근데 그렇죠. 자신의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한다든가 반대되는 정책을 얘기한다든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면은 반국가 세력으로 모으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제.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네, 대통령 자신이 왜곡된 역사관을 아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예측해 봤을 때 이것이 네, 우연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 발언이 예, 우리를 놀라게 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음, 그리고 국민들 한 70%는 이런 걸 잘 모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했잖아요. 놀랐죠. 근데 이러한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나 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사실 제가 예비역 분들 연세 드신 네, 예비역 네, 분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 보면 간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민주당은 빨갱이다라는 얘기 예, 주장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 의견이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네, 통합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참 왜 이렇게 안보관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곡된 네. 발언이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네, 지식도 좀 많이 부족하고 유엔사 문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부분, 그러니까 종전선언하면 유엔사가 해체된다. 네. 이런 식의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과 사실이 다릅니다. 아니다. 예. 종전선언은 평화 체제로 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 종전선언을 해야만이 앞으로 그 군축, 네. 군의 그 장비들이라든가 군비도 축소하고 또 전방에 막 아주 뭐 많은 병력들이 배치돼서 긴장도가 높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낮추고 또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이런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이 종전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종전선언은 사실 그래서 정치적인 선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종전선언을 얘기할 때도 극우 유튜버들은 종전선언하면 유엔사 해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있긴 했었어요. 아. 근데 이것은 유엔사와 종전선언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그래요. 얘기였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유엔사는 네. 종전선언 하든 말든
네.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사는 사실은 지금 뭐 한국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6.25 전쟁 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유엔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6.25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 그 북한의 남침을 막아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해 왔어요. 존속해 왔었고 그래서 6.25 전쟁이 난 이후에는 사실 유엔사가 전시 평시 작전권을 다 행사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 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 16개국이 참전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본국으로 한 개 국가들이 가면서 네. 한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갔고 70년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태국인데 네. 70년 초에 태국도 이제 복귀함으로써 유엔사에는 미국이 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사에가 계속 전시 평시 작전을 지휘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우리 국력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강화되어서 네. 이제는 유엔사가 전시 평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사라는 걸 만들어서 한미 연합사를 만들어서 한미가 같이 전시 평시 작전권을 지휘하자 해서 78년도에 연합사가 만들어졌고 네. 유엔사의 임무를 거의 다 연합사에 인계를 했고 두 개 임무만 남겼어요. 평상시 정전 관리 업무. 그다음에 전시가 되면은 네. 16개국이 돌아온다고 했으니 돌아왔을 때 그러한 전력들을 받아서 제공하는 역할 두 개만 남기고 이제 유엔사 연합사에 다 남겼죠. 네. 넘겨서 지금은 연합사 유엔사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엔사는 사실은 완전한 평화 체계가 왔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재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는 종전선언 한다고 뭐 따라서 네, 하는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종전선언 이코르 네. 유엔사 해체 이것은 유엔사라든가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유엔사 해체하고는 사실은 종전선언이니 뭐 한미 동맹 전시작전권 전환 이런 거와는 관계없고 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와서 네. 그 정도 됐을 때 유엔사 해체를 국제사회에서 검토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 장소가 한국자유총연맹, 네. 그러니까 이제 반공단체부터 이제 시작된 그 자리, 그러니까 축하 자리였기 때문에 TPO에 따라서 그렇게 뭐 센 발언이 나온 거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네.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하든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영향을 크게 미치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메시지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문맥상으로 보면은 마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이런 문맥으로 누구나 다 읽혀지잖아요.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남북한의 평화 체계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었다면은 그 당시 본인은 뭘 했습니까?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반국가 세력 속에 들어가서 한 분야에 책임지는 수장이었잖아요. 네. 그럼 뭐 본인도 반국가 세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뉘앙스의 말인 것이고, 그리고 그럼 만약에 그 당시 그걸 알았다면은 만약의 경우 반국가 네. 세력이라면 검찰총장으로 뭐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 이런 대통령 것들은 발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현재는
과거를 딛고 현재가 서 있는 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과거 역대 정부의 를 개성받아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네. 자기 집에 주춧돌을 빼는 거랑 똑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주추를 빼면 어떻습니까? 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어 역사에 이어 달리기 한 순간에 서 있는 것이지 네. 그걸 자꾸 과거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역사를 퇴행시킨다고 보여져요. 저는. 네, 예. 역사를 퇴행시키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이시고, 근데 이번에 차관 인사, 차관급 인사 이걸 쭉 보면 또 장관급 몇몇 인사도 있었지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인사 평가를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평가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극우 유튜브를 아. 하시던 분들이 기용이 되고 예. 또 발언 자체가 보면은 한쪽만 이렇게 강조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기용이 되고 그 다음에 비서관 출신들을 차관으로 대것도 해서 네.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인사나 아니면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정말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이런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다 보면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과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뭐 지금 여당의 후보로 뛰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 당연하죠. 그게 중요한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평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국민의당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예.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대통령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반쪽 대통령 그것도 한 40%, 30, 40%만 예.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려고 스스로 자초하는 것 같아요.